당신은 지금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습니다. 잠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노트북을 켭니다. 그 화면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몰래 준비하고 있는 것,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 꿈.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지? 본업을 그만두고 이것만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주변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꿈이 있으면 올인해야지. 모험을 해야 성공하는 거야. 안전하게 가면 평생 직장인이야.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다 던지고 한번 해봐야 하는 건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인해야 성공한다는 믿음이 왜 절반만 맞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방식이 왜 틀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본업을 유지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올인은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꿈을 이루려면 올인해야 한다. 이 말은 왜 이렇게 강하게 퍼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저는 모든 걸 걸었어요. 안전망을 없애야 진짜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이 미디어를 타고 퍼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죠. 미디어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죠. 올인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날 올인을 결심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성공했고 한 명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인터뷰만 봤죠. 그리고 결론을 내죠. 올인해야 성공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틀린 추론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올인했다고 해서 올인을 하면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관점을 다시 살펴볼 겁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올인의 진짜 의미. 두 번째, 본업을 유지하며 꿈을 키운 사람들. 세 번째,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 올인의 진짜 의미. 올인해야 성공한다는 말에서 올인이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은 보통 올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하는 걸 다 포기하고 꿈만 쫓는다. 근데 사실은 다릅니다. 올인은 일과 시간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아닙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농부가 새 작물을 심으려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첫 번째는 지금까지 키우던 작물을 다 뽑아버리고 새 작물만 심는다. 방법 두 번째는 기존 작물을 그대로 두면서 한쪽에 새 작물을 심어본다. 새 작물이 잘 자라면 그때 기존 작물을 줄인다. 어느 쪽이 더 안전합니까?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근데 우리는 꿈에 관해서는 방법 1만 생각하죠. 다 포기해야 진짜인 거야. 아닙니다. 준비 없이 다 포기하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무모함이죠. 용기와 무모함은 다릅니다. 진짜 올인은 이겁니다. 안정을 유지하면서 남은 에너지와 시간을 꿈에 최대로 쏟는 것. 그러다가 꿈이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기반이 생겼을 때 본업을 줄이는 것. 이게 진짜 올인입니다. 본업을 유지하며 꿈을 키운 사람들.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키를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필 라이트입니다. 필 라이트는 1964년에 나이키의 전신인 블루 리본 스포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초창기 이야기를 알면 다들 놀랍니다. 그는 회사를 만든 이후에도
회계회사에서 공인회계사로 풀타임 근무를 계속했죠. 동시에 포틀랜드 주립대에서 회계학 교수로도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밤과 주말에만 블루리본 스포츠를 운영했습니다. 차 트렁크에 일본산 운동화를 신고 다니며 달리기 대회장에서 직접 팔았습니다. 이게 나이키 창업자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낮에는 회계사, 밤과 주말에는 운동화 장사. 그가 본업을 그만두고 블루리본 스포츠에만 집중한 것, 창업 5년이 지난 1969년이었습니다. 그때 블루리본 스포츠의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어섰죠. 그제서야 그는 본업을 그만뒀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이키 창업자는 처음부터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망을 유지하면서 밤과 주말에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꿈이 충분히 컸을 때 그때 본업을 떠났죠. 이건 나이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던진 게 아닙니다. 조용히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나아갔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 다시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퇴근 후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를 3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당신은 리스크 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꿈을 준비하면 실패해도 생존에는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강점이죠. 반대로 안전망 없이 뛰어들면 실패할 경우에 다시 시작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당신은 진짜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게 생각만 했을 때와 실제로 해봤을 때가 다를 수 있죠. 퇴근 후에 지쳐 있는데도 노트북을 켜고 싶은가? 피곤한데도 이걸 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생기는가? 이게 진짜 꿈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본업을 유지하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세 번째, 지금 당신은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실력이 필요하죠. 그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퇴근 후 1시간씩 쌓인 것들이 1년 후에 엄청난 기반이 됩니다. 지금 답답한 것도 압니다. 본업에서 에너지를 다 써놓고 퇴근 후에 꿈을 준비하는 게 버겁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생기죠. 근데 필 라이트가 트렁크에 운동화를 싣고 달리기 대회장을 다닐 때 그 사람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낮엔 회계사, 밤엔 운동화 장사.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근데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운동화 장사가 매출 100만 달러 회사가 됐습니다. 예전 환율로 치면 한 12억 정도가 되죠. 그때 그는 회계사 사직서를 냈습니다. 당신의 퇴근 후 1시간이 5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1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5년 후에도 같은 자리입니다. 다시 당신의 퇴근으로 돌아갑니다. 노트북이 켜져 있습니다. 이게 초라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안전하게, 착실하게, 그리고 조용히. 오늘 기억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올인은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다 던지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둘째, 세상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본업을 유지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전혀 아닙니다. 셋째, 퇴근 후 1시간이 1년이면 365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당신의 꿈을 키웁니다.
오늘 퇴근하고 나서 노트북을 켜세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게 오늘의 1시간입니다. 그 1시간이 쌓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